이번 강의는 WTO, FTA 시대의 농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994년 12월 유알 협상 타결과 1995년의 WTO 체제 출범이라는 세계 농업 질서의 격변은 한국 농업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게 됩니다. 한국 쌀은 10년간 관세와 유예 대신 최소 시장 접근이라는 MMA 방식의 부분 개방으로 쇠고기, 생우, 즉 살아있는 소 등 24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은 1997년에 완전 개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국내 보조와 관련해서는 기준 연도인 1989년부터 1991년의 평균 총 보조금 측정치의 13.3%를 감축키로 함으로써 쌀을 비롯한 가격 지지 정책의 전면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김영삼 정부는 당초 10년간에 걸친 42조 원의 투자 계획을 3년 앞당겨 1998년까지 집행함으로써 농업 구조 조정을 촉진하는 동시에 농어촌 특별세법을 제정하여 10년간 총 15조 원의 추가 재원을 조성키로 합니다. 1994년 6월에 농어촌 발전 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 방안은 농정의 최고 목표를 경쟁력 강화에 두고 전업농 육성, 농업법인 제도의 도입, 생산 기반의 확충 등 10대 핵심 과제와 함께 협동조합 개혁, 농업 관련 조직 정비, 사업 추진 방식 개선 등 제도 개혁 과제를 망라하고 농어촌 생활 여건 개선과 농어민 복지 후생 증진을 핵심 시책에 포함시킨 구조 개선 농정의 기본틀을 제시한 것입니다. 1995년에는 유알 협정에 따른 농업 피해 대책의 근거가 될 WTO 이행 특별법이 제정되고 도시 지역에 앞서 농어민 연금제가 실시됩니다. 김영삼 정부는 농업 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의 11%에서 15%에 이를 만큼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여 농업 생산, 유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규모화와 전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용자의 효율성 문제가 일찍부터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자금 공급 확대가 농가 실질 소득 증대보다는 부채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정적 측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IMF 관리 체제의 가혹한 긴축과 경제구조 조정 요구 아래 사료곡물 수급 안정, 영농자재 안정 공급, 농가 금융 지원 등 경영 안정을 위한 응급 대책에 뒤이어 1998년 10월에는 중장기 농정 방향을 담은 농업농촌 발전 계획을 제시합니다. 김대중 정부 또한 개방 대응책으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해 나간다는 점에서 김영삼 정부와 농정의 큰 틀을 같이 하면서 환경농업의 적극 육성, 부채 경감의 차원을 넘은 경영 및 소득 안정 정책으로 농농업 직불제, 쌀소득 보전 직불제 등 WTO 허용 직불제 도입 확대, 재해보험과 같은 경영 위험 관리제도 도입 등 새로운 정책 전개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1999년에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은 1967년에 농업기본법 및 1990년의 농어촌 발전 특별법의 대체 입법이란 성격을 지녔으나 졸속에 그쳐 새로운 시대의 농정틀을 만드는 내실 있는 기본법 마련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농업농촌 발전 계획의 재원 마련을 위해 수립된 6년간 45조 원 투융자 계획을 포함한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도 IMF 관리 체제에 따른 긴축 재정의 제약으로 농정 예산의 비중이 계산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8%에서 10%로 줄었으며 예산 배분에서 대부분의 투융자 사업비가 축소되고 채무 상환, 부담 경감 등 소득 보전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는 한계를 드러내었습니다. 결국 김대중 정부의 농정도 개방시대의 농업생산 정체, 농가 실질소득 부진 및 농업소득 감소, 농가 부채 비율의 증가, 도농 격차의 심화 등 농업농촌의 위기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2003년 초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2002년에 타결된 한칠레 FTA 국회 비준, 본 궤도에 오른 도화개발 어젠다 협상, 2004년 쌀 협상 등 많은 농업 개방 이슈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농정 방향과 주요 내용을 담은 2004년 2월의 농업농촌 종합대책은 종래의 정책 틀에 비해 소득 정책과 농촌 지역 정책이 크게 강조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종합대책은 도농균형 발전 사회 추구를 위해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인이 도시 근로자에 상응하는 소득을 실현하여 농촌을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조성해 간다는 농정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정 대상을 농업에서 농업, 식품, 농촌으로 확대하며 투융자 방향을 생산 기반 등 SOC로부터 소득, 복지, 지역개발로 전환하고 소득 안정 수단을 가격 지지에서 소득 보전으로 정책 중점을 생산 중심에서 소비자 안정과 품질 중심으로 농촌의 성격을 농업 생산 공간으로부터
생산, 정주, 휴양공화로 확충하는 등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담은 점은 특기할 만한 정책 발전으로 평가됩니다. 농정 현안에 관련해서는 농어민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의 수립 집행, 농특세 시한의 10년 연장,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의 확대 개편, 2004년 쌀 협상 타결에 따른 수매제 폐지와 공공비축제 도입 등 양정제도 개편과 같은 주요 정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성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농정에서는 현대 농정의 핵심을 이루는 먹거리 정책의 중요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채 소비자 중시 관점이 경시되었으며 소비자 부담형 농정으로부터 재정 부담형 농정으로 전환을 위한 직불제 확충에서 납세자의 사회적 동의를 얻기 위한 전제를 이루는 상호 준수 의무와 WTO 허용 대상 보조 기준의 충족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했고 정책 형성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농정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의 관심과 참여 확산에서 종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남겼습니다.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 농정의 기본인식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가운데 핵심 과제로 포함된 농업 경쟁력 강화와 중점 과제인 농지, 산지 등 토지 이용 규제 완화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 국정 틀 속에서 농정 방향은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 수출 확대를 포함한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농지, 산지의 소유 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2009년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6개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내놓은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식품 산업 전략에서는 생산 주체 면에서는 개별 농가보다는 기업형 중업농가, 법인형 경영체를 육성하고 비농업 부문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며 보호 위주의 지원 방식을 경쟁, 시장 중심으로 개편해 나간다는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농정은 규제 완화와 민영화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농정 분야 적용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것을 뒷받침할 정책 이념과 정책 수단의 새로운 체계가 정립되지 못했고 시장 기능과 정부 역할 간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효율성과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이라는 공공성을 아울러 살려나가려는 정책 의지를 찾을 수 없는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 농정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이명박 정부가 빠져있던 시상지상주의의 낡은 굴레에서 벗어나 21세기의 세계적 흐름을 반영한 지속가능성으로 새로운 농정 비전 내지 이념을 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행복이라는 국정 비전 아래 농정 관련 주제로는 농업의 신성장 동력화, 안정적 식량 수급 체계 구축, 복지농어촌 건설, 농가소득 증대, 농산물 유통 개선 등 5개의 낯익은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과제의 설정은 2004년 노무현 정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 이후 거의 10년 동안 엄청난 정책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농정 비전을 담은 새로운 정책들의 정립 없이 이벤트성 단기 시책만을 거듭해온 종래 농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정책 인식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2017년에 조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거 농정 아래 누적되어 온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혁신, 포용을 농정 이념으로 삼고 농정 대상을 농업, 농민 중심으로부터 농촌, 식품, 전 국민과 미래 세대로 확대한다는 농정틀 전환을 내세웠습니다. 출범 초기에 현안 중심 시책에 머무는 등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문재인 정부 농정은 공익직불제 도입 등 몇 가지 새로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0년의 공익직불제 시행은 농업인의 소득 경영 기반 안정화가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기초를 다진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확대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비의 보전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밖에 청년농 육성, 귀농귀촌 지원 시책과 시설 원예, 축산의 스마트팜 건설 운영 지원,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 푸드플랜의 수립 지원 등도 문재인 정부 농정이 새롭게 추진한 정책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불제 중심 농정의 정착을 위한 재정개혁과 투용자 제도의 효율적 개편, 자치분권을 포함한 농정 추진체계의 개편, 기후위기에 대한 본격 대응, 기술 융복합과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간의 조화, 도농 간 정주여건 격차의 완화, 국가식량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범부처 통합체계 구축 등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중요 정책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WTO, FTA 시대의 농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한국 농정 발전의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